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 세 번째 다공예술 찾기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요. 오늘 며칠 안 됐는데 그로부터 또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었고요. 사실 제가 좀 게으르니까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롭게 막 뭘 해가지고 그러는 것보단 지금 그 학교에서 돌아와서 바로 이렇게 앉아서 짧게, 제가 이렇게 영상 기술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앞에다 이렇게 영상 켜놓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스마트폰 그 동영상 터치를 하는 것부터 끝까지 다 보시게 되는데, 그래도 편집 없이 포스트 프로덕션 없이 정말 날것 상태로 이 다공예술 찾기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이걸 보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또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무슨 유튜버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유튜버가 아니고, 또 한편으로 갑자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좀 열심히 찍어서 저 혼자 찍어가지고 혼자 또 막 올리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나온 책에 대한, 얼마 전에 나온 이 책을 그러니까 책을 홍보한다기보다는 책이 물질의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공유되는 것, 이것이 저한테 되게 좋고 또 출판사에도 좋겠지만, 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다룬 내용들, 이 특히 국내의 현대미술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구조와 또 질적, 그리고 형식적,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학으로서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가변성, 그리고 특수성, 에스테릭 캐릭터를 갖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그걸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커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고 아니면 이 책을 멋지게 막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다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더라도 좀 하는 식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허물이 많아 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그리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눈에 비치는 이미지보다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 얘기들이 들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또 같이 생각할 만한 거리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제가 그 지금 이제 이태원의 그런 그 확진자를 통해서 집단 감염의 문제가 되게 비상한 상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어떤 시스템들이 좀 바뀌었고, 또 중고등학교 개학 시기는 또 미뤄졌지만, 소중고등학교 개학 시기 미뤄졌지만, 대학은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지만 대면 강의를 시작하기도 하고, 또 갤러리나 미술관들도 휴관을 그간 했던 곳들도 문을 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활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이제 일과가 끝나고 삼청동의 바라크 갤러리에서 정서영 전시가 오픈을 했는데, 오프닝 뭐 행사는 없었지만 전시를 봤고요. 또 그 전에 전시 오픈을 했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원앤제이 갤러리의 강홍구 작가의 전시, 두 전시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전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공예술 이 책과 관련한 얘기를 할 거고, 어, 강홍구 작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쓴 책의 여러 책에서 계속 다뤄온 작가인데, 특히 이제 까다로운 대상 2000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에서 되게 비중 있게 다뤘던 작가고요.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홍구 작가가 지금 오넨제이 갤러리에서 녹색 연구라는 몇 년 전에 첫 번째 그 시리즈를 선보이셨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도시 공터라는 부제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시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고 작가하고도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서영 작가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은 작가론이나 작가 비평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에서 작가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작가를 다루는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다루게 되냐면 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어떤 작가론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한테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자잔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인포그래픽 이 책의 자랑거리라고 했더니 인포그래픽의 초기 버전입니다. 제가 학교 연구실에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들하고 앉아서 뭐 토론도 하고 수업에 쓰기도 하고 그런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쭈그리고 이렇게 그 엎드리듯이 앉아서 막 그 이 책의 주요한 내용들을 얼개를 그리고 그 얼개가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좀 명확하게 좀 그 펼쳐 보여준 약간 제 머릿속을 꺼내고 제 머릿속을 지도를 좀 다시 정리하는 식의 인포그래픽 그 손으로 한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디자이너가 되게 독자들이 보고 쉽게 정리된 것들로 볼 수 있게 한 게 이 삽지입니다. 그 출판사에선 삽지라고 하더라고요. 삽입한 종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서문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 인포그래픽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인포그래픽을 지금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이 인포그래픽의 지도의 축은 한국 그리고 그 한국이 꼭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경계나 또 민족성이라든가 국가성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제가 그 몸담고 있고 또 자라고 태어나서 자라고 또 미술에 대한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그리고 미학적인 지평을 쌓을 수 있었던 곳이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현대미술이 컨템포러리 아트가 어떻게 지난 20년 동안 그 전개됐는지를 보는데 그거를 하나의 구조로 의사소통 구조로 지난 바로 직전 제가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 구조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론 작용의 방식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소셜 네트워킹 이렇게 그 이 책의 주제가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중앙에 두고서 제가 이 인포그래픽의 전체 지형도는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매체, 뭐 이제 이 책에서도 로잘 크라우스나 뭐 또 클리먼트 그린버그나 그리고 단토, 디키, 다원주의, 그러니까 저의 바로 직전 책인 포스트 크리에이터에서도 초안을 제공했던 그 미술 이론에 대한 그 좀 깊이 있게 다룬 챕터가 있는데요. 그런 이론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현대미술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미술이 되게 다변화되고 특히 수행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변화해 왔지만 그 변화의 어떤 주동인이 됐던 것이 매체란 말이죠. 그래서 매체에 대한 부분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또 다른 바로 수직의 다른 축은 행위입니다. 행위, 퍼포먼스. 근데 이때 행위라고 하는 거를 어떤 현대미술의 작은 장르로서의 퍼포먼스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실천들, 과거에는 실천이란 말을 썼거나 아니면은 실행들 그리고 아니면 방법 이런 말들을 썼던 얘기들 그 개념들이 이제 좀 그 느슨한 의미에서의 퍼포머티비티 그리고 퍼포먼스 이렇게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의 행위가 매체와 더불어서 이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책에서 단지 그런 어떤 퍼포먼스 아트 작품을 다룬다든가 또 어떤 전시를 특화시켜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현대 미술이 2000년대 이후로 지난 20여 년간 그런 행위와 또 과정 그리고 태도 그리고 표현의 어떤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그 미학적인 어떤 실험들 그리고 다양성들과 다원성 그리고 굉장히 랜덤한 어떤 차원들로 실행됐는가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것이 이제 각 장에서 제가 퍼포먼스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또 기관에 있어서도 제도, 인스티튜셔널한 차원들을 다루는 지점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영 씨가 지금 그 바라캇 갤러리에서, 바라캇 현대미술 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오늘 열었는데 시작을 했고 7월 5일까지니까 시간이 많고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내서 일부러라도 가서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전시 제목이 공기를 두드려서라는 제목인데 벌써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건 누군가는 이 제목을 되게 문학적이다 뭐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저에게 이 제목은 결국은 현대미술에 대해서 그것도 정서영 같은 작가는 자신을 설치미술가나 이런 쪽이 아니라 조각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각의 근본을 두고 있는 작가가 노킹이라는 두드려서라는 그 아주 애매하면서도 과정 중에 있으면서도 시간성을 담고 있는 제목을 공기를 두드린다는 건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그런 전시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시를 보시면 이제 제가 그걸 보여드리거나 할 건 없지만 나중에 뭐 이제 제가 다른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는 있겠죠, 사진을. 근데 그런 작업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미학적인 속성이 뭐냐, 되게 에스테틱 퀄리티가 있는데 그 미학적인 퀄리티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행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위 장르로서의 퍼포먼스 유형이라든가 그걸 이렇게 매만지고 있는 그러니까 행동이나 무용이나 안무나 이런 것들을 매만져서 현대미술의 취향으로 보여주는 그런 식의 퍼포머티비티가 아니라 이를테면 결과물의 사물의 그 단단하고 도구적인 차원들이 아니라 과정적이고 또 이행적이고 계속해서 어떤 관계들을 유발시키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의 행위라는 지점에서 저는 이 전시도 그리고 제 책에서 계속 다루고 있었던 어떤 현대미술에서의 그 변화의 측면들이 공명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이제 가장 진행형으로서 가장 최근의 사례로서 이제 전시에서도 또다시 제가 그런 부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꼭 그거를 맞춰서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파인딩하는, 찾는, 발견하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이 책에서 그런 지점들에서 정서영의 이제 제가 이 그러니까 작가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이 책의 구성을 보면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었어요.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있고 각 부는 3개의 장으로 제가 말을 막 더듬네요.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논의가 1장, 2장은 굉장히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내지는 비평적인 차원들로 그러니까 그 담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술의 문장들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에 있다면 각 3장은 의도적으로 제가 이미지 앤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제가 지난 20년 동안 전시를 보거나 어느 해외에서 어떤 뭐 아주 단순한 일이든 전시를 보든 출장을 갔을 때 찍었던 어떤 사진들 그 사진들을 다시 찾아내서 그 순간이 어떻게 우리가 이 책에서 보고 있는 어떤 중요한 현대미술의 변화의 계기들, 모멘툼이 됐는지를 가지고 짧은 단상을 쓰듯이 배치를 했어요. 각 3장은. 그래서 첫 장, 목소리가 왜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제 1부의 첫 장, 그러니까 1부에, 제가 여러분이 이 목차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1부에 그 3장은 다공성 이미지들이고요. 2부의 3장은 수행성 이미지들. 그리고 제 3부의 3장은 네트워크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3장이 사실은 이 책의 부제인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과거의 예술 네트워크가 어땠는지가 아니라 그리고 예술이 사회와 문화적으로 만들어낸 네트워크를
추적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네트워크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3부 3장에 네트워크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일부 3장의 다공성 이미지들의 정서영의 2011년 전시 작업을 제가 여기에 썼어요. 오늘도 갤러리에서, 바라카 갤러리에서 우연히 옛날에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었던, 지금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을 하는 작가가 인데요. 그 작가도 이 전시를 봤습니다라고 잠깐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책에서 다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011년 5월 15일,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절묘하게 거의 그 9년 정도 된 그때, 그러니까 2011년 5월 15일이고 지금은 2020년 5월 12일이니까 거의 한 9년의 절묘하게 날짜도 며칠, 한 3일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때 정서영 작가가 저기 그 안국동에 있는 현대 본사 있잖아요. 그 옆에 현대문화센터가 있었어요. 현대가 운영하는 일종의 문화센터인데, 거기 지하에 흥미롭게도 그 당시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을 다시 거기에 견본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시를 하게 됐어요. 정서영 작가가. 전시 제목도 되게 흥미로운데, 사과 vs 바나나라는 전시였거든요. 근데 그 모델하우스를 모델로 만들어 놓은 공간,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대부분 만든다고 치면 건설사가 그 모델하우스들의 전형을 다시 현대문화센터에서 문화적 어떤, 그러니까 전형으로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실제 공간에다가. 그래서 뭐 들어가면 뭐 여기 안방이고 여기 욕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정서영 작가가 조각 작업들을 장소 특정적으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서영 작가가 그 베란다 벽에다가 이렇게 드로잉 작업을 했었어요. 직접 그 벽에다. 그게 이제 청코너 이런 식의 뭘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그 시멘트 벽을 긁는 식의 드로잉이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진 찍어 놨었거든요. 그게 청코너라고 쓰고 별 모양도 드로잉 해 놓은 것들을. 근데 그걸 이제 제 3장 다공성 이미지들에 넣어놓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정서영과 겹침. 2011년 5월 15일 현대그룹 본사 옆 현대문화센터에서는 정서영의 개인전 사과 vs 바나나가 열렸다. 일반 관람전 미술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선보인 날이었다. 하지만 애초 거기는 미술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현대주택문화센터로서 지하 1층 전시장에 1980년부터 1990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 중에서 79제곱미터, 그러니까 지금 평수로 따지면 24평형 하고요. 109제곱미터, 그러니까 34평형 두 채를 재현 또는 재구성해 놓은 곳이 있었다. 거의 완벽한 의미에서 시뮬라스용의 장소, 즉 실제 건물 속의 모형 공간이자 모형 공간의 모형, 이며 모형의 모형을 통해서 실제 아파트를 상상적으로 경험하는 시뮬라스용. 제가 이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무려 한 9년이 지나서 그때 내가 봤던 전시의 공간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겹구조가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겹구조가 제가 지금 한국 현대미술의 어떤 이행 상황을 봤을 때 그건 단지 어떤 미술이 아니었던 공간에 잠깐 미술이 장소 특정적으로 그 구현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미술에서는 되게 자신의 어떤 실체들을 굉장히 다원화하고 작가 스스로가 그런 낯선 공간, 이질적인 공간, 미술이 아닌 어떤 곳에서 미술을 발견하는 어떤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서영의 이런 사과 vs 바나나 전시 같은 것들이 지금으로 보면 되게 몇 가지 말로 회고할 수밖에 없지만, 그 당시에 한국 현대미술이 가졌던 독특한 활기, 그리고
되게 이질적인 곳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 상당히 열려 있고 행위 자체에 중심을 두는, 그래서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이제 그 수직 축에서 한쪽이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위가 이제 매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매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술 작품의 재료의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테크놀로지의 어떤 기술적 장치들이나 중간재가 아니라 아예 시공간적인 차원에서 그 확장되거나 다변화되는 그런 어떤 그 매체의 완전한 열림과, 그리고 그 매체 자체의 어떤 그 퍼포머티비티가 예술가들과 또 한편으로는 미술계 그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커다란 어떤 지적이고 감각적인 자극과 푸시를 했던 시기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것이 뭐 좋은 의미로든 아니면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든 상당히 성공해서 안정된, 그래서 나아가서는 그거 자체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굳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미술 지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오늘도 좀 굉장히 말도 많고 20분이 넘었네요. 그 좀 약간 더 횡설수설한 것 같지만 다공예술이라는 이 책 속에서 제가 주목했던 퍼포머티비티, 그리고 그 퍼포머티비티의 어떤 이미지의 부분들과 오늘 봤던 그 정서영과 강원구 작가의 전시에 대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그 잡다한 수다가 많았는데 부디 책이 여러분에게 좀 제가 글을 쓰면서 더 간추려냈던, 걸러냈던, 채에 쳐서 맑게 하려고 했던 문장들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